이번 시간에는 상임이사 후보자 역량평가 방법의 특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전 및 발전사 상임이사 후보자 역량평가에서 사용되는 4가지 평가 방법에 대한 개요와 각 평가 방법별 특징과 유의사항을 통해 역량평가 준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습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역량평가 방법은 미래 수행을 예측하기 위해 승진 후보자가 미래 현업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 및 직무와 유사한 가상의 업무 상황을 제시하고 상임이사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다수의 평가자들이 행동 관찰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역량평가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최상임이사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임이사는 오전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우선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최상임이사는 이메일에 답신을 보내기도 하고 겹치는 일정을 조정하거나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보고서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출근 후 약 50분 동안 최상임이사는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현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오전 11시 후배 직원과 20분 동안 면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평소 업무에 열정적인 김 실장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피드백을 했습니다. 또한 부서 업무와 관련된 조언을 했습니다. 최상임이사는 그동안의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김 실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 다른 상임이사들과 조직의 전략과 관련된 30분 동안의 회의에 참석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본부와 협력하거나 특정 사업이나 전략에 대해 본부별 입장과 의견이 다를 경우 경영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합니다. 경영진 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최상임이사는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최근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사장님께 브리핑합니다. 사장님은 브리핑 내용을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과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합니다. 최상임이사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브리핑하고 사장님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최상임이사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일터에서의 모습, 여러분도 비슷한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일련의 업무 상황은 역량평가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상임이사의 업무 상황과 유사하게 역량평가 방법을 구성하여 업무 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임이사 후보자 역량평가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서류함 기법입니다. 서류함 기법은 현안 업무 처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개인이 혼자서 현안이나 미결 업무, 긴급한 요청사항 등을 처리하는 업무 상황입니다. 서류함 기법은 서류함에 담긴 다양한 자료들을 실제 업무에서 다루는 것처럼 현안 업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 요청, 이메일, 인터넷 검색 자료, 해당 업무 관련 보고서, 관련 신문기사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제공됩니다. 서류함에 제시되어 해결되어야 하는 다양한 자료들은 긴급성, 중요도 등이 다르며 평가 대상자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작성된 서면 답안은 추후 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근거나 상황에 대한 이해 등을 평가자가 확인합니다. 추후 인터뷰는 평가 대상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서면 답안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추가 답변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작성한 답안에 대해 역량과 관련된 업무 행동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서류함 기법은 50분 동안 과제를 검토하고 서면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작성한 답안에 대해 20분 동안 평가자와 추후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서류함 기법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소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료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의 소속이나 직무 경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시된 자료와 정보만 알고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과제 수행 내용과 근거를 관찰하고 역량 수준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류함에서는 다양한 해결 과제가 주어지므로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한 후 과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답안 작성 형식, 글씨체, 줄 간격 등은 평가 요소가 아니며 핵심적인 내용 전달 및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넷째, 제시된 자료들의 주요 논점 및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면 해결 방안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이유 및 근거, 문제 해결 과정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해결 과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추후 인터뷰는 자신이 작성한 답안에 근거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작성한 답안 및 해결 방안에 대한 근거나 이유 등을 추후 인터뷰 과정에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평가자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역할 연기의 특징과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할 연기는 면담이나 코칭 등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업무 상황입니다. 역할 연기는 가상의 시나리오 및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며 주로 후배와의 면담 상황, 외부 이해관계자와 협의사항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평가 대상자는 과제 검토 및 준비 시간에 과제 수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며 가상의 문제 상황 및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또는 설득 방안을 마련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에 몰입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자는 상대방 역할을 수행하며 평가 대상자와 대화 내용과 과정 등을 관찰하고 관찰된 행동을 평가합니다. 역할 연기는 30분 동안 과제 검토 및 수행 전략을 수립하게 되며 이어서 20분 동안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자와 역할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역할 연기의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배경 상황을 이해하고 현재의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과 주장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요 사항이나 입장을 파악하며 자신과 상대방의 입장 차이나 공동의 목표 등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역할 연기를 진행할 때에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에는 추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말고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자신의 입장이 서로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 질문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집단 토론의 특징과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토론은 상임이사가 회의에 참석하는 업무 상황으로서 특정 주제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함께 대안을 도출하거나 대립된 의견에 대해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모의과제입니다. 토론은 3명이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참석하게 되며 공동의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게 됩니다. 평가자는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언 내용이나 토론에 임하는 태도 등 상호작용을 평가하게 되며 집단 토론은 30분 동안 과제를 검토하고 토론 전략을 수립하며 이어서 30분 동안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집단 토론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소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료에 기반하여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의와 의견 조정, 토론의 결론 도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집단 토론은 토론의 목표와 주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지, 상대방의 의견을 고려하여 협력적인 방안을 모색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토론에 참여하고 핵심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어 표현이 모호하거나 핵심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발언, 공격적인 태도나 방어적인 모습, 소극적인 참여 등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구두발표의 특징과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두발표는 상사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거나 브리핑하는 업무 상황입니다. 구두발표는 복합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보고 또는 발표 내용을 준비한 후 평가자에게 그 내용을 발표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구두발표에서는
수량적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게 되며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구성해야 합니다. 준비된 내용에 대한 발표가 끝나게 되면 평가자는 발표한 내용에 대해 연관된 질문을 함으로써 발표한 내용과 그 근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구두 발표는 30분 동안 과제 검토 및 발표 준비를 하게 되며 이어서 20분 동안 발표 및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행동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구두 발표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평가 기법과 마찬가지로 평소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료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여 이슈 및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자료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발표 과제 검토 및 해결 과제를 파악하는 시간과 발표를 준비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표는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발표하며 도입, 전개, 결론 등 순서에 맞게 발표하면 효과적입니다. 발표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에서는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불명확한 경우 재질문이나 확인 질문을 통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며 제시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최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임이사 후보자 역량평가는 각 평가 방법별로 다른 평가자가 평가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평가 대상자는 총 4명의 평가자에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모든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자 회의를 통해 최종 역량평가 점수를 확정합니다. 역량평가 당일에는 출석 점검 후 휴대폰 등 개인 소지품을 별도로 보관하게 됩니다. 평가 대상자는 준비실과 평가실에서 과제 검토 및 평가 준비를 하게 되고 정해진 시간에 운영요원의 안내에 따라 평가자가 입실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보안 자료이므로 평가 종료 시 운영요원에게 빠짐없이 반납해야 합니다. 각 평가 기법별 과제 검토 시간과 평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 토론은 30분 과제 검토 및 수행 전략 수립 후 30분 동안 토론이 진행됩니다. 구두 발표는 30분 과제 검토 및 발표 준비 후 20분 동안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중 7, 8분 발표, 12, 3분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역할 연기는 30분 과제 검토 및 수행 전략 수립 후 20분 동안 역할 연기를 진행합니다. 서류함 기법은 50분 동안 과제 검토 및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하고 이어서 20분 동안 추후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상임이사 후보자 역량평가 방법의 특징과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성과자의 행동 특성이 잘 관찰되고 표현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의 특징과 유의사항을 점검하여 효과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